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좌를 버렸고 국민의 지탄을 받았으며 결국 역사 속으로 쓸쓸히 사라져갔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그 여자 때문이었다고. 왕을 홀린 희대의 요부, 루마니아를 파멸로 이끈 그림자 여왕, 국민의 피를 빨아먹은 흡혈귀,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붙여진 수많은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왕이 모든 것을 버리고 지키려 했던 단 하나의 사랑, 세기의 순정이었다고.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오늘 우리는 겹겹이 쌓인 오해와 비난, 그리고 신화의 장막을 걷어내고 20세기 유럽을 뒤흔든 가장 치명적인 스캔들의 중심, 마그다 루페스쿠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마주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인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뒤바꾸고 역사의 물줄기를 틀어버렸는지에 대한 소름 끼치는 추적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25년, 광란의 20년대가 절정을 향해 치닫던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입니다. 당시 루마니아의 왕세자였던 카롤. 그는 잘생긴 외모와 자유분방한 영혼을 가졌지만 동시에 왕실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그리스의 엘레나 공주를 멀리하고 밤에 세계를 떠돌며 스캔들을 몰고 다녔으니까요.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왕세자라는 감옥에 갇혀 진정한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을 갈망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운명처럼 한 여인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녀의 이름 마그다 루페스쿠. 유대인 약사의 딸로 태어나 군 장교와 결혼했지만 이혼한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불가사의한 매력이 있었죠. 대담하고 지적이며 상대방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 카롤은 그녀를 만난 순간 단번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의 반쪽을 찾은 듯한 강렬한 이끌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 정말 순수한 우연이었을까요? 일각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당시 루마니아의 정세를 흔들고 싶었던 특정 세력이 왕세자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녀를 접근시켰다는 음모론이죠. 그녀의 전 남편이 왕실과 연결된 인물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녀가 왕세자의 동선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났다는 점은 이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뒤흔들 이들의 만남은 과연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설계된 덫의 시작이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이 만남으로 인해 루마니아의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카롤과 마그다의 관계는 순식간에 루마니아 전역을 뒤덮은 최악의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단지 이혼녀라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럽을 휩쓸던 반유대주의의 광풍 속에서 유대인 혈통을 가진 그녀는 국민들의 모든 분노를 받아내는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언론은 그녀를 붉은 머리의 마녀, 왕실을 더럽히는 유대인이라 부르며 공격했습니다. 그녀의 사치스러운 취향과 대담한 성격은 모두 타락의 증거로 포장되었죠. 국민들은 왕세자가 나라의 미래는 내팽개치고 요부에게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며 분노했습니다. 왕실과 정부는 카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왕위 계승권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때 모두가 카롤이 결국 현실을 선택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아무리 뜨거워도 미래의 왕좌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카롤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처참히 부숴버렸습니다. 1925년 12월, 그는 공식적으로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고 마그다 루페스쿠와 함께 파리로 사랑의 도피를 떠나고 맙니다. 루마니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세자가 왕좌를, 조국을, 그리고 자신의 아들까지 버리고 한 여자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그의 행동을 사랑이 아닌 광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카롤에게는 마그다 없는 왕좌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감옥일 뿐이었죠.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예측 불허의 방향으로 흐르는 법이죠. 왕위를 버리고 떠났던 카롤에게 5년 뒤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린 아들 미아이 1세의 섭정단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힘을 잃자 일부 정치 세력이 강력한 왕권을 원하며 카롤의 복귀를 추진한 것입니다. 1930년 그는 극적으로 루마니아에 돌아와 카롤 2세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때 국민들 앞에선 그는 약속했습니다. 과거의 여자,
마그다 루페스쿠와는 완전히 끝났다고, 오직 루마니아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이죠.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왕이 된 지 불과 몇 달 후, 마그다는 비밀리에 루마니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왕의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루마니아를 뒤에서 조종하는 그림자 여왕으로 군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카롤 2세는 그녀를 위해 부쿠레슈티 외곽에 호화로운 빌라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왕궁의 집무실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비밀 전화선이 설치되었죠. 공식적인 모든 보고와 결제는 왕궁에서 이루어졌지만 진짜 결정은 바로 이 빌라에서 마그다 루페스쿠의 입을 통해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카마릴라라는 비선 실세 조직을 구축했습니다. 장관과 총리의 임명, 군대의 인사, 심지어 국가적인 산업 계약까지 그녀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환심을 산 자는 부와 권력을 얻었고 그녀의 눈밖에 난 자는 가차없이 숙청되었습니다. 루마니아의 정치는 부패와 스캔들로 얼룩졌고 국가의 부는 왕과 그의 여인의 주머니 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루마니아의 모든 곳에 그녀의 보이지 않는 손이 뻗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단맛에 취한 카롤과 마그다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패와 전횡이 루마니아 땅 밑에서 끔찍한 괴물을 키워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괴물의 이름은 바로 처리대였습니다. 처리대는 반유대주의와 극단적 민족주의, 그리고 신비주의가 뒤섞인 루마니아판 파시스트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타락과 부패의 모든 원흉으로 유대인 마그다 루페스쿠를 지목했죠. 그녀는 처리대에게 있어 자신들의 순수한 조국을 더럽히는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처리대는 우리는 마녀 루페스쿠의 가죽을 벗겨낼 것이다 라고 공공연히 그녀를 향한 살해 위협을 가했고 실제로 그녀를 암살하려는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카롤과 마그다의 국민적 반감은 처리대의 지지율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왕과 그의 여인이 나라를 사유화할수록 그들을 없애려는 극단주의 세력의 힘은 더욱 강해졌던 것입니다.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치닫자 겁에 질린 카롤 2세는 결국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1938년 처리대의 지도자 코드레아누를 포함한 핵심 간부들을 체포하고 탈옥 시도라는 명분으로 모두 사살해버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더 큰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처리대는 복수의 칼을 갈았고 루마니아는 내전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카롤과 마그다가 만들어낸 부패의 늪은 결국 그들 자신을 삼키기 직전에 거대한 괴물을 키워내고 만 것입니다. 1940년 유럽은 히틀러의 전쟁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역시 나치 독일의 압박과 내부의 혼란 속에서 붕괴 직전에 놓였죠. 복수의 화신이 된 처리대는 친나치 성향의 이온 안토네스쿠 장군과 손을 잡고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카롤 2세와 마그다 루페스쿠였습니다. 1940년 9월 6일, 카롤 2세는 결국 아들 미하이 1세에게 다시 왕위를 넘겨주고 퇴위를 강요당합니다. 이제 그들은 왕과 그림자 여왕이 아닌 나라에서 쫓겨나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루마니아의 국보급 우표 컬렉션과 렘브란트를 포함한 수많은 명화, 그리고 막대한 양의 보물을 실은 특별 열차를 타고 필사의 탈출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처리대가 이들을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었죠. 열차가 국경을 향해 달리는 순간 처리대 단원들이 선로를 막아서고 총알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열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하지만 카롤에게 아직 충성하는 일부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응사하며 이들을 막아냈습니다. 수많은 총알이 빗발치는 죽음의 선로를 뚫고 그들의 열차는 간신히 국경을 넘는데 성공합니다. 그야말로 영화 같은 탈출극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왜 나치는 그토록 집요하게 이들을 쫓았을까요? 단순히 처리대의 복수를 돕기 위해서였을까요? 여기에 또 다른 음모론이 고개를 듭니다. 바로 마그다 루페스쿠가 소련의 스파이였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입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녀가 처음 카롤에게 접근한 것부터가 소련의 공작이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루마니아 왕정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고 친독일 성향의 루마니아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그녀의 진짜 임무였다는 것이죠.
그녀가 왕의 정부로 지내며 얻은 수많은 고급 정보들이 소련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 그리고 나치는 그녀가 자신들의 중요한 군사 기밀까지 알고 있을까봐 두려워 그녀를 제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정말 스파이였다면 그녀와 카롤의 사랑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허니팝 공작이 되는 셈입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역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두 사람. 그들은 30년에 걸친 기나긴 망명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왕도, 그림자 여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한 쌍의 연인이었을 뿐이죠.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쿠바, 멕시코, 브라질. 전 세계를 떠돌며 그들은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빼돌린 재산은 사기와 투자 실패로 점점 줄어들었고 세상은 그들을 퇴물왕과 그의 악렬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경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떠나갔지만 마그다는 끝까지 카롤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정말 권력과 돈만을 노렸다면 모든 것을 잃은 카롤의 곁에 수십 년간 머물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그들의 관계는 정말 무엇이었을까? 시간은 흘러 1947년 브라질의 한 호텔. 함께한 지 22년 만에 그들은 마침내 조촐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죠. 카롤이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년 뒤 마그다가 암으로 위독해지자 진짜 마지막 순간이 찾아옵니다. 카롤은 죽어가는 그녀의 곁에서 포르투갈 법에 따라 정식으로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그녀에게 엘레나 루페스쿠 공주라는 칭호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자신 때문에 요브라 불리며 손가락질 받던 여인에게 그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속죄였던 것이죠. 3일 후 마그다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1953년 이번에는 카롤이 심장마비로 그녀의 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카롤이 죽은 후 마그다 루페스쿠는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1977년 81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고 유언에 따라 사랑했던 남자 카롤의 곁에 묻혔습니다. 자, 이제 모든 이야기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그다 루페스쿠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한 나라를 부패와 혼란으로 몰아넣고 파시즘이라는 괴물이 성장할 토양을 제공한 희대의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편견과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쓴 채 한 남자와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낸 순정의 여인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그 두 가지 얼굴을 모두 가진 지극히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그다 루페스쿠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20세기 루마니아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가장 위험하고 매혹적인 나비였던 셈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녀는 왕을 구원한 천사였을까요? 아니면 나라를 삼킨 악마였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더 놀랍고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